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뉴스에도 나오대요. 저희도 이제 사무실을 이제 이렇게 추석 연휴가 끝나면 눈물에 이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사를 하려면 이제 복덕방을 찾아가면 이제 복덕방에서 중개업소에서 이 요율. 네.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서로 이야기해서 조정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칼같이 애누리 없더라고요. 애누리 없이 네. 요율대로 하죠. 최근에 어디 옮겨 보셨습니까? 네. 아니 저희도 이제 사무실을 네. 이전을 해가지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세무사도 요율해서 네. 어떻습니까? 아 저희 수술이에요? 예, 예, 예. 아 이거는 제가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 네. 저희는 요율이 조금 유동적인 편이에요. 네. 일본 말로 유도리. 네. 예.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말은 조금 너무 강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수수료의 예. 기준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조금 좀 다른 어떤 세무사님들은 좀 확게 또 수수료를 낮춰 주시는 박리담회로. 분도 네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높게 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퀄리티만큼 인지도만큼 높게 받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럼 지금 네. 회계학과 대학을 나오셔가 네. 세무사 시험이 되셨잖아요. 네, 과에서 세무사 시험 되신 분은 몇 명이세요? 저희 과에서요. 동기 중에. 어이구, 너무 오래된 대학교기를 기억이 나요. 요즘 세무사가 한국에 몇 명쯤 되십니까? 요즘 어려운 시험이라고 네. 다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희는 그냥 1년에 630명을 뽑아요. 변호사가 1000명이 아닙니까? 네. 그 세무사는 630명이면 변호사보다 좀 많이 작네요. 작아도 이제 저희도 시장이 어쨌든 포화 상태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국세청에 계시던 분들이 네. 뭐 과장 이렇게 하고 정년 퇴직을 하시면 세무사를 개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검찰청에 계시던 분이 은퇴하면 검찰 직원, 네. 법무사 차리듯이 요즘도 그렇게 세무사 자격이 나오십니까? 그런 분들이? 아, 네. 나오는데 자동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시험을 이제 1차가 2차가 있는데 작게 보죠, 남들보다. 뭐 1차가 면제냐, 뭐 2차에 뭐 어떤 과목이 면제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른 거지, 시험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럼 네. 이제 면제되는 부분이 있고 네.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구나. 네, 물론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경력이 오래 되시다 보니까, 뭐 1차 정도는 뭐 예를 들면 20년 이상이다, 뭐 30년 이상이다, 이런 거에 따라서 1차 면제고, 뭐 더 되면은 뭐 2차에 뭐 세법학은 면제다,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네. 한 10년 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담당하던 변호사한테 들었는데 네. 변호사가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해요. 공짜로. 뭐냐면 한 양주 회사가 네. 세금을 되게 얻어맞았어. 그래서 이제 양주 같은 경우에는 원액을 갖고 와가 이제 한국에 파는데 그 원액 아까 주유소하고 비슷한 거예요. 갖고 온 거하고 파란 거에 이제 차이가 좀 난 거예요. 네. 그 세금을 몇천억을 맞는데 그게 누적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어떻게 하려고 권력청에 끈을 들어서 이제 세무서의 높은 분을 만나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줄이려고 이제 한 또 이 주류 회사에 사장이 또 마당발이라가 또 그걸 정치권을 동원해서 또 이 국세청에 또 손을 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좀 한동안에 네. 정치 세건다라고 맞물려가지고 크게 이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보면 작은 건은 아니고 큰 건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이렇게 국세청에 센 분한테 이제 건을 대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줄인다. 그래 처벌을 조금은 낮춘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죠. 있긴 있겠죠. 제가 모르는 정말 저는 또 세무사님을 걱정을 해서 또 그런 게 없죠. 이래야지. 네, 뭐 없으면 저야 좋겠는데 네, 현실은 또 그래서 제가 변호사한테 밥을 한 끼 얻어먹고 상담을 이렇게 그래 사건이 됐다. 이 어째야 되올까 해서 이건 뭐 이러해라고 상담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변호사가 나한테 와서 상담하나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건을 좀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예전보다는 뭐 공무원의 이제 위
라인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정말 많이 없어져서 저희 같은 좀 젊은 이제 전문가들한테는 유리하죠, 그죠?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네, 안 그러면 주로 네. 노예한 네. 이제 그런 경력이 오래 있어서 위에다 끈을 댈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분들 쪽에 일이 주로 몰려갈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직도 편견이 좀 있긴 하지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래서 참 미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게 세금을 갖고 미국 국세청이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탁 잡고는 마지막에는 이제 당사자하고 딜을 해서 좀 깎아주면서 숨겨놓은 돈 다 들고 와서 미국에는 주로 조세 도피처에 숨기니까 네. 숨겨놓은 돈 들고 와서 얼마만 내면 틀어줄게 하고 흥정도 하더라고요. 미국의 국세청이.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미국에도. 근데 얼마 전에 보면 의사, 뭐 연예인 이런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역외 탈세했다고 네. 기사 보셨죠? 네. 그 역외 탈세가 뭡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뭐좀 간단하게 일단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탈세는 뭐 많이 아실 거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통해서 이제 좀 조세를 이전을 시켜서 다른 나라에서 뭐 그 경비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그 이제 세금을 부당하게 이제 줄이는 거를 물론 다 탈세에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뭐 페이퍼 컴퍼니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세 해피처 이야기 나오고 그죠? 네. 그래서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통틀어서 하는 말인데요. 네. 이게 물론 무조건 연예인들만은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요새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역외 탈세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면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때 잡혔는가 하면 연리 2000%를 받는 이 연리 2000% 받는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베니스의 상인에 노는 샤일록 같은 놈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세금을 매기기보다는 탈세에 대해서 살 한 점에 얼마씩 해서 좀 포를 떠야 된다고 봐요. 아이고. 어떻게 연리 2000%를 받아먹냐.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돈 쓰는 사람들은 젊은 이런 사람들이나 굉장히 아쉬운 사람들일 건데 고리대금업자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 학원 강사, 네. 그 다음에 수천억의 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보면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이제 이 역외 탈세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또 이런 걸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사람을 또 좀 한번 봤어요. 어떤 건가 하면 미국계 무슨 펀드, 미국 외국계 사모펀드나 외국계 무슨 그 투자은행 같은 데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다가 그럼 보니까 늙으면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이제 한 40대 중후반 되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투자 자문회사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 요런 거를 하는 사람들의 인맥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무슨 바하마에 뭐 룩셈부르크에 또 무슨 싱가포르에 스위스에 뭐 은행에 이런 인맥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당신이 이제 거기에 이제 회사 이 페이퍼에 투자한 것처럼 해서 나중에 투자한 돈 날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대기업 재벌 회장들 같은 경우에 보면 회사가 몇십 개씩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유통업 같은 걸 하는 사람을 보면 이제 수입을 할 때 100원 주놓고 150원 줬다고 하고는 중간에 회사를 하나 끼어가 중간에 좀 떨기도 하고 또 수출을 할 때는 실제보다 좀 싸게 팔았다고 하고는 중간에 회사를 하나 거쳐가게 해서 그 페이퍼 컴퍼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을 떼가지고 그 축적하면 돈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빼돌리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되게 잘 알고 계시네요. 그냥 왜 범죄에 대해서만 잘 알고 그래서 나는 범죄를 좀 이렇게 알면 이런 지식으로 범죄에 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도 벌지도 못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파나마 페이퍼라고 한 2년 전입니까? 국제 이 기구에서 파나마에 있는 이 조세 해피처의 그 각종 범죄 자료를 국제 기자들 조직에 빼돌려 가지고 폭로를 한번 했잖아요. 전 세계에 막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무슨 축구 선수부터 한국 사람도 그때 몇십 명 있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탈세 조세 비처에 한 내용이 여실히 한번 드러난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수십 조를 역외 탈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되고 있어요. 뭐 저희도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지하 한마디로 네. 이 세금에서 누락되어 있는 이렇게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한국의 이 지하 시장에 의한 탈세, 그것도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1년에 도박만 해도 한 40조가 넘는다. 네, 뭐 저도 그렇게 많이 좀 된다고 들었고요. 네. 꼭 그렇게 너무 이렇게 도박 뭐 그런 것만 아니더라도 또 있어요. 룸살롱에 가면 그 양주 중에 네. 옛날에 보면 이렇게 멀쩡할 때 가면 그런 사람은 잘 안 써. 네. 근데 2차, 한국 사람들은 꼭 룸살롱에 2차, 3차 갔다가 막판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술 맛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골뱅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왜 골뱅이라는가 하면 우리 만화에 보면 술이 취한 사람은 눈을 갖다가 이렇게 그리니까 그래서 골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첫 술은 이제 진짜 양주로 가서 사요. 한 병에 한 30만 원짜리. 이제 또 시키면 그때부터는 조폭들이 공급한 가짜 양주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또 비싼 양주를 스트레이트로 물에 타서 마셔야 될 건데 폭탄주로 만들어가지고 막 맥주에다 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술 취한 데다가 맥주에다 섞었으니 가짜 양주 줘도 맛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파는 양주 중에 진짜 양주보다 가짜 양주가 한때 더 많았어요. 적어도 한 20년 전에는. 제가 한참 술 먹으러 다닐 때는. 그러면 그 가짜 양주는 뭡니까? 이 지하, 예? 이 자그마한 이점입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가짜 양주도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마약, 네. 그죠? 그 다음에 고리대금, 이런 것들이 다 세금에서 벗어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당연히 그 게임장에 가서 게임하는 도박, 그 다음에 옛날에 바다 이야기 같은 거, 요즘 뭐 황금성 같은 거, 그 다음에 인터넷 도박, 네. 이런 게 전부 이렇게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인 게 내면 철컹철컹이잖아요. 세금을 낸다고 해서 그게 합법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행위는 불법으로 하고 세금을 낸다라는 게 아이러니한 거니까 아무래도 드러나질 않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누락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미국에 우리가 마피아 영화 대부 같은 거, 마피아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옛날 마피아 영화 말씀하시는 그럼 거죠? 옛날 마피아 영화 네. 보셨어요? 다는 못 봤어요. 아니 뭐 몇 개 보셨어요? 네네. 그 유명한 배우. 뭐 로버트 드니로도 많이 나오고. 예? 그럼 그런 사람들이 주로 놀던 때가 언제입니까 미국에? 저 태어나기 전일 것 같은데. 태어나기 한참 전이지. 1920년대, 30년대 아유, 네. 미국에 금주령이 내려졌을 때 그때도 또 미국이 뭐 한다고 금주령을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떼돈을 벌었는가 하면 마피아가 술을 못 팔게 했으니까 술을 만들어 갖고 들고 와서 본래 술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술을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마켓 지하시장이라는 거는 이 규제가 만들어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양성화를 시켜야 될 건데 지하시장을 규제가 만들어주면 블랙마켓에서 옛날에 맑을 때 가서 이 양주 한 잔에 5,000원 주고 먹었으면 금주령이 내려져가 20가 먹으면 이거는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마약이 제일 싼 나라가 어딜 것 같습니까? 마약이요? 네덜란드. 네덜란드요? 거기는 일정한 수준까지는 마약을 이렇게 잡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약 중독자 초기범들은 잡히면 정부가 일정하게 마약을 끊을 때까지 금단의 현상을 이렇게 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약 때문에 빚을 지지 않도록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자유로운 나라에는 마약이 좀 싸고 마약이 단속이 엄격한 나라일수록 마약이 제일 비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뭔가 하면 지하시장이라는 게 네. 대한민국의 지하시장의 규모가 한 150조에서 200조도 넘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합치면. 그러면 지하시장에서 세금만 제대로 먹여도 그리고 역외 탈세까지 합치면 한 300조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세금만 먹여도 어마어마한 돈들이 나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도 네.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요즘 보면 이 국민 가수라고 부르던 분, 뭐 언론에 나서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미자 씨가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일하던 기획사가 국세청에 제보를 해서 탈세 논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사 대충 보셨죠? 네. 근데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가끔 수십억 탈세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진짜로 탈세를 하느냐, 그럴 수도 있고, 그 비용에 관련된 문제를 좀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제 고객 중에 뭐 당연히 실명은 밝히지 않지만 연예인분들이 계세요. 아, 계세요? 유명한 네. 연예인입니까? 네, 유명한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시구나. 네. 예. 네. 그 이제 연예인들이 사실 그 벌어들이는 국세청에서 수입이라고 이제 신고되는 금액이 이미 대부분이 이미 기획사에서 비용을 다 제외하고 그 남은 이익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라는 그 가수 또는 연예인이 국세청에 기획사가 1억을 벌었다고 신고를 한다라는 건 이 A라는 연예인한테 그 이 A라는 연예인이 뭐 뮤직비디오를 찍던 뭐 아니면 배우던 뭐 어떤 촬영을 하던 해서 영화사나 또는 어떤 데서 돈을 받을 거잖아요. 그게 기획사로 들어올 때가 1억이 아니라 그건 한 3억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계약을 하는 게. 근데 이 연예인 A가 움직일 때 들어가는 코디, 뭐 음식, 뭐 스텝 촬영비, 뭐 미용실비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외가 되고 그 남은 수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예인 같은 경우에 네. 이 과표가 네. 비용 제한 부분과 네. 실제 부분이 국세청에서는 대략 얼마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대략 신고된 금액, 그러니까 그 국세청에서 엔터가 이제 국세청에서 신고한 금액의 보통 70%를 사실 다 이제 보통 소득으로 강연 수익 같은 경우에도 한 80% 정도 네. 예. 한 7, 80%를 소득으로 봐요. 상당히 많이 보네요. 네, 많이 왜냐하면 제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비용 처리, 다 뭐든지 먹고 쓰고 자고 그 연예인이 사는 임대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엔터 보통 이제 오해하고 계신 게 엔터에서 내준다, 회사에서 엔터테인먼트 내준다. 회사에서 예. 내준다. 그게 다 처음에 이제 그 연예인이 드라마 찍고 뭐 하고 했을 때 벌어들인 수익에서 다 제외하고 그 남은 금액을 연예인한테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그럼 총액 기준으로 보면 한 20% 이렇게밖에 안 되겠다, 그죠? 만약 어떤 영화에나 네. 나가서 5억 받았다면 네. 실제 신고는 뭐 한 1억. 예. 네, 맞아요. 되게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5억을 벌었다고 해서 그 5억이 다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연예인 한 번 움직이기 위해서 매니저도 대동해야 되고, 촬영도 있고, 뭐, 식대도 있고, 당연히 꾸민비도 있고, 의상비도 있고, 모든 게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마이너스 나요. 어떨 때는 음반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음반을 하나 낼 때 자켓 촬영도 해야 되고 뮤직비디오도 찍어야 되고 또 음악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프로듀싱 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그게 오히려 그 음반 수익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우리 음반 뭐 접었다 망했다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유명 가수들이 네. 이제 동네 극장에서 리사이틀이란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세대가 달라도 많이 다르구나. 그때는 이 극장에서 영화만 네. 한 게 아니라 네. 그때는 극장에서 영화뿐만 아니라 가수들이 극장에서 네. 이렇게 노래 부르는 리사이틀 공연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공연을 리사이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또 요즘도 많겠지만 밤업소가 엄청 많았지요. 나이트 클럽, 캬바레. 그러니까 이제 밤업소에 이제 국민 가수급 이제 연예인들이 가면 전부 현금을 들고 이제 여기 오라 저기 오라 이랬지요. 경쟁도 하고 막 서로 2배씩 3배씩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나이트 클럽의 영업 상무가 다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깡패. 네. 그래서 연예인들이 만약에 안 가면 네. 막 주워 패기도 하고 공갈 협박을 해서 땡기 가려고도 하고. 그래서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 영업 상무는 다 이 한 주먹 하는 사람들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 시절에는 전부 그냥 현금으로 다 했지요.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들이 국민 가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세금이라도 좀 잘 내야 되는데, 근데 국민 가수로 이제 언급하는 분들이 다 한 번씩은 이렇게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네. 세금 관계로. 네. 근데 이런 세금 문제가 알려지는 거는 주로 이제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좀
심기가 뒤틀렸을 때 제보함으로써 국세청에 네. 많이 생기죠. 네, 제가 아까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조세범 분도 그러니까 조세범이 될 뻔했던 그분도 가까운 그 같이 일하셨던 그 직원이 네, 신고를 한 거였어요. 제보를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된 거였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보통 탈세 제보를 할 때는 사실 그냥 뭐 국세청에 전화해서 탈세인 것 같아요라고는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지인이 보통 대부분이냐면 탈세 제보를 할 때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탈세를 그 입증할 수 있는 계좌 장부라든지 계좌 내역이라든지 그런 좀 디테일한 그런 그 증빙을 요구를 해요. 안 그러면 엄한 사람 잡는 거잖아요. 국세청 입장에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가까운 지인, 그런 자료를 빼낼 수 있는 지인들이 많이 신고를 하죠. 네. 얼마 전에 전직 대통령 한 명과 관련해서 그 사람 회사에 있던 경리가 뭐 신매덕을 뭐 횡령했다 했는데 일부는 돌려주고 했는데 고발을 안 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일개 회사의 격리에 불과한데 횡령을 엄청 오랫동안 많이 한 사람이 처벌을 안 받거나 고발이 안 될 때는 이제 다 들고 국세청에 갈까봐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유가 뭐 있죠. 사실 격리 이제 분들이 특히 이제 그 이제 중소기업 이제 아마 들으시는 분도 공감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중소기업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건실하게 알짜배기 중소기업 같은 데들은 격리가 되게 오래 일하신 분들이 계세요. 격리분들이 그분들이 엄청 뭐 뛰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이 회사 사정을 빠삭히 아시거든요. 그냥 편하시고 빠삭히 알고 대신 안 할 거다. 네, 그렇게 해서 되게 이분의 입지가 되게 많이 이제 늘어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함부로 대표님들도 함부로 못해요. 그 격리분을. 그러다 지난번에 어디에 대표분은 또 그런 그 격리되시는 여직원을 좀 오붓한 관계를 맺어보려다가 또 횟집에서 아주 망신도 당했지 않습니까? 오붓한 관계. 참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아이고, 네. 그런 건 이제 참 그 사람의 인격에 관련되는 네, 망신 문제겠죠. 당해야죠. 네. 근데 이 국세청에 세금 세파라치라가 세금 제보를 하면 그 보상금이 있다며요. 네. 전체 총액의 얼마 프로라고 세던데.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뭐 정해진 것도 있고요. 예. 근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할 때는 그냥 제보로는 안 되고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자꾸 지인이 뭐 신고 들어가면 이제 지인이 이제 했을 거다, 뭐 측근이 했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증빙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희 뉴스 브리핑 이 추석 특집편이 나가고 나면 아마 이렇게 격리분들의 대우가 아주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포상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저 탈세 포상금이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상금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만, 네, 이제 좀 많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근데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대신에 이제 증거는 정확하게. 네. 그렇구나. 또 이 방송 보시고 그러실까봐. 네. 그래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액수가 좀 돼야 포상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방송 들으시고 또 열심히 신고했다가 이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신고로 적발된 탈세액이 5천만 원에 못 미칠 경우 규정대로 이렇게 포상금을 못 받고 푼돈만 받게 된다.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가산금을 빼고, 그러니까 가산금이라는 게 세금을 네가 안 내거나 탈세해서 이제 추가로 얻어맞는 돈이잖아요. 그거 빼고 국세청도 포상금 줄 때 아주 알뜰하게 주지요. 가산세는 당연히 제외하고 있겠죠. 네. 그거 빼고 이제 이렇게 이 포상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보면 이 편시라는 부분이 이제 신고를 했어요. 이 탈세 제보를. 그래서 탈세 제보를 2014년에 하고 16년에 포상금을 주라 했는데 A씨라는 사람이 강화도 땅을 팔아서 13억 9천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땅값을 줄여가 양도소득세를 탄류했다. 이렇게 신고했어요. 그래서 세무서가 이 축소 사실을 확인하고 2년여에 걸쳐서 종합소득세 7천만 원을 부과했는데 국세청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어요.
좀은 주지 그래도 밥값이라도. 편시가 제보한 A씨의 탈세액이 가산세 2,200만 원을 빼면 그러니까 4,7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이 5천만 원이 넘어야 포상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는데 가산세를 빼니 4,700밖에 안 되니 니한테는 안 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고한 목적이 이제 탈세 신고하고 돈 받으려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한 돈 1,000만 원이라도 받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안 주니까 소송까지 냈다는 거예요. 소송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 소송 결과 포상금 지급이 어렵다. 그래서 탈세를 신고하려면 가산금을 빼고 5천만 원 이상을 국세청이 부과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탈세를 신고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가끔씩 보면 이런 이 자기의 그 격리 직원이나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좀 신분에 과하게 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좀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게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있을 때 네.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40억이다. 그것도 신고하면 퍼센트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5천만 원부터 5억까지는 20%. 그 다음에 5억에서 20까지는 1억은 기본으로 주고 5억 초과 금액의 15%.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에서 30억까지는 3억 2,500만 원을 기본으로 주고 20억 초과 금액의 10%.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이 국세청도 참 돈 만지는 데니까 머리를 많이 쓰네요. 올라갈수록 퍼센테이지를 줄이고 기본으로 얼마 하고 퍼센테이지 줄인 부분에 플러스해서 주네요. 아무래도 네, 이걸 다 주면 예. 아니 그래도 포상 신고를 이 탈세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은 받지 못할 돈을 네. 이렇게 받으니까 뭐 제가 볼 때 엄청난 한국의 탈세가 방지되는 방법은 국세청이 반띵하자. 네? 가산금 빼고 반띵하자. 네. 이러면 막 엄청난 탈세 신고가 밀려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서부시대 때 이 현상금 사냥꾼처럼 탈세 사냥꾼들이 막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안 좋은 점을 이제 발생시킬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아마 포상금을 높이면 예. 조금 더 율이 올라가지는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탈세를 신고하고 나니까 대충 신고 들어갔다 싶으니까 그 다음에 자진 네. 납세를 또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포상금을 받느냐를 가지고 변호사가 포상금 신고 후 자진 납세했을 경우에 예? 포상금을 받기 네. 위한 요령이라고 또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실 거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상금을 그래도 끝까지 받아내는 부분을 한 변호사가 또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글도 올려놨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일이 어떻습니까? 이런 세무 관련 부분에 오랫동안 종사를 하시다 보면 네. 좀 영혼이 좀 맑아지는 것 같습니까? 영혼이 가끔 가다가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흔들리는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요, 네. 일단 세금은 사실 이제 너무 이제 저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관계고, 또 제가 이렇게 세무사로서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고객분들을 도와드리고 싶고 뭔가 해결해드리고 싶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제 아무래도 억울하다고 표현할까요? 그 이제 세금을 내시는 분들 중에 네. 그래도 좀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나는 뭐 돈을 뭐 투자를 하려고 네.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사는데 조금 과하지 않나 네. 이 세금의 어떤 체계가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좀 더 절세를 더 해드리고 싶고 네.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이게 좀 정책이 좀 안 따라줄 때는 좀 속상하죠. 뭐 네. 자,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귀국하면서 한 말이
부동산 정세에서 대북 지원 자금 마련한다. 또 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 이제 하는 것보다는 이 중요한 게 2015년에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담배세를 올렸잖아요. 네. 2,500원짜리를 얼마에 올렸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담배 안 태우시구나. 그래서 제가 담배 태우시는 거 확인해 보려고 이불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4,500원 하죠. 저는 그 담배를 안 태우지만 그런 거는 또 쓸데없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알아야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매년 담배세가 얼마쯤 들어오는 줄 알아요? 아니요. 10조씩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문정권이 잘 쓰고 있어요. 그분은 그럼 뭐 하려고 담배세를 굳이 또 올려가지고 문정권 좋은 일 시켜주고 있나? 종부세 강화해서요. 문정권이 받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200억이래요. 그러면 담배세를 가지고는 지금 한 3조 이렇게 한 4조 정도 더 벌 거예요. 종부세를 가지고 많이 거두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담배세 올린 거에 제가 볼 때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래서 근데 또 현 정권은 또 의료보험 부담료로 맥주하고 소주에 또 올린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 경기는 역사 이래 최악인 것 같아요. 지금 자영업자들 이렇게 계산해 주면서 매출이 굉장히 줄었다 그러죠? 한 3, 4년 전보다요? 좀 많이 줄으셨고요. 또 줄은 것도 줄은 건데 안 줄으셨더라도 그 매출은 그대로신데 단가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순이익이 많이 줄으셨어요. 많이 줄었죠, 순이익이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세금을 통해서 벌어들은 돈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네. 돈이 그냥 빵빵하게 들어온다 그래요. 이 세무사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먼저 이런 정책을 내놓았을 때 항상 이제 왜 이걸 세수를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얘기를 이제 발표는 하잖아요. 그랬을 때도 지금 이것도 그 이제 다 서민한테 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예전에도 그랬었고 물론 어떤 그런 지원 정책이 생겨나긴 했어요. 네, 생겨나지 않은 건 아니고 생겨나긴 했는데 과연 이게 정확하게 이제 원하는 대로 저희가 그 말하는 대로 그렇게 좀 잘 지원이 되느냐, 정말로 서민들에게 이게 돌아가느냐, 그런 것들은 사실 바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네, 아직까지는 조금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이 세금 재미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세금은 재미없고 세금하면 짜증만 나고 세금 고지서 딱 받아보면 머릿속에 쥐부터 내리면서 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국민이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되고 또 그 세금을 정부는 받아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알뜰하게 효과를 크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150조를 10년 동안에 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썼다는데 실제로 보면 150조를 쓴 항목이 수백 개. 저출산은 그 중에 일부고 별 희한한 걸 저출산이라는 핑계를 대고 돈을 막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눠 먹은 거죠. 막 여기저기 정부 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러고는 150조를 썼는데도 10년간 저출산이 오히려 지금 최악의 1보다도 더 0.9%대로 떨어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결국 세금이라는 부분은 지금 국민 돈을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걷어들일 때는 정말 신중하게 걷어들이고 또 쓸 때는 정말로 3번, 4번 생각을 해서 아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걷어들여서 옛날에는 세입이 항상 모자란다는데 이제 세수가 늘어나가지고 주머니가 터지고 국민들은 전부 주머니가 비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경계하고자 이렇게 이런 프로를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자주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영광입니다. 앞으로 그 세무사로서 이 사업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열심히 걷어들이고 있으니까 세무사분들이 좀 역할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